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텅 빈 공간에 남겨진 것은 오직 고독의 그림자뿐. 이 익숙한 정막이 나를 감싸 안았다. 안녕하세요. 60평생을 혼자 살아온 박영숙입니다. 나이 60, 강원도 고성의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해 원룸 몇 개를 내주고 살고 있습니다. 방은 총 5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큰 방 2개와 뒷마당이 보이는 작은 방 3개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원룸이라기보다는 옛날식 하숙집에 가까웠죠. 이 집에 살아온 세월이 어언 40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낸 공간이자 이제는 제 삶의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딸들은 모두 출가하여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들 하나는 유학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집은 넓고 방은 많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전에는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사고 오후에는 청소와 빨래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때때로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밥을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저 멀리 파도 소리만이 나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이 넓은 집을 혼자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문짝은 삐걱거리고 옥상 방수도 다시 해야 했죠. 젊을 때는 뚝딱 해결했던 일들도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나이 들어가는 탓일까요? 해가 저물 무렵이면 문득 밀려오는 쓸쓸함에 가슴 한편이 아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문득 지나간 젊은 시절의 활기 넘치던 웃음소리가 이 낡은 집을 가득 채우던 때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고즈넉한 풍경도 때로는 그저 나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배경이 될 뿐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오직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물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문득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문 밖에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흰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여기 원룸 구하는 곳 맞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묘한 불안감과 기시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빈 방이 하나뿐인데
사실 빈 방은 여럿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한 박자 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갈 곳 없는 청년의 절박함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좀 저렴한 방은 없을까요?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나는 그의 어깨에 얹힌 낡은 배낭을 보았습니다. 닳고 다른 배낭끈이 그의 녹록지 않은 삶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맨 끝방은 작지만 좀 저렴해요.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식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 빛은 나의 가슴 속 얼어붙었던 심장을 미미하게 녹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아서.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망설임 속에서 나는 그의 순수함과 솔직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다독였습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왠지 모르게 가여웠습니다. 아마 타지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겠지. 그의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나의 오래된 원룸의 마지막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등장이 나의 멈춰버린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날 저녁 준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의 낡은 배낭과 초라한 뒷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 밤 파도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잠 못 이루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텃밭을 돌보고 있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은한 적극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심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의 젊음을 힘든 일에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요즘 시간이 많아서요. 몸 쓰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당당함 속에서 나는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엿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저기 옥상에 방수 페인트 좀 칠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하려니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나는 시험 삼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능숙하게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낡은 옥상이 새 옷을 입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나사 풀린 데도 있는데 연장 없으세요?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곳곳의 흠집을 찾아냈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니?
내가 그걸 며칠째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의 예리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뚝딱 망가진 문짝을 고쳐주었고 낡은 전등도 새 것처럼 밝혀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은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능숙한 솜씨와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대체 무슨 일을 하던 아이니? 나의 질문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백수입니다. 그냥 손재주가 좀 좋아서요. 그의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재주가 좋다는 건 이 낡은 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가 나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준호는 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텃밭에 풀을 뽑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그의 도움으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때로는 장을 보러 갈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의 삶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나의 곁에서 조용히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나의 황량했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끓여드릴까요? 백숙 좀 먹고 싶어서요.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백숙을 할 줄 아니? 그의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재능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닭을 손질하고 온갖 약재를 넣어 백숙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고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 냄새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식탁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준호야. 내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백숙 한 그릇은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평범한 청년이었고 몇 년간 취업 준비에 매달리다 지쳐 잠시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의 고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의 고생담과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그는 귀 기울여 들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잔잔했지만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일출 보러 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인터넷에 아주머니 민박집 사진이 예쁘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준호가 찍어준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나의 민박집은 뜻밖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민박집 곳곳을 사진으로 담아 인터넷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바다가 보이는 창문. 그의 손길이 닿은 사진들은 나의 민박집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섬세한 시선과 재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나의 민박집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고마워. 나의 말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 그는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 같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엄마,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살아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여전히 내가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노모로만 보였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의 고독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나의 모든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 서러운 날이 많아지는구나. 나는 흐느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묵묵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조명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도 함께 밝아졌다.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다가오는 듯한 묘한 감정. 그를 향한 감정은 마치 잔잔한 바다에 이는 작은 물결처럼 시작되었지만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숨결, 그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나의 오랜 시간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나의 메마른 감성에 생명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주었고 나는 그에게 시집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젊고 싱싱한 에너지가 나의 낡은 일상에 스며들었고 나는 마치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젊음과 나의 연륜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일출을 보러 갈 때면 그는 나를 부축해 주었고 그의 손이 나의 손을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일출 정말 예쁘죠? 마치 아주머니 마음 같아요. 그의 장난 섞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솔직한 표현은 나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는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의 존재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녹아내리듯 나의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며칠 뒤 딸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남자 누구예요? 이 젊은 남자가 왜 여기 있어요? 딸의 싸늘한 목소리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딸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젊은 남자를 집에 들인 거예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가슴을 쳤다. 안도감은 그에게 향하는 나의 감정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세상의 편견과 시선이 나를 짓누를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을 애써 외면했지만 이미 나의 마음은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 감정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변화 앞에서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백수 청년과 예순의 늙은 여자라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와의 순간들이 마치 꿈처럼 생생하게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마음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안 돼, 준호야. 가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좋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나의 고백에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지켜야 오래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준호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로서 나는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제안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 거야. 너는 나의 원룸에서 지내되 월세는 받지 않을게. 대신 이 집을 함께 돌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줘.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되 외롭지 않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긍정은 나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괜찮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나의 원룸에 살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딸과 아들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그 남자 혹시 꽃뱀 아니에요? 딸은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고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때때로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함께 산다는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지만 때때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묵묵히 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집안일을 돕고 나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없이 나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나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묵묵한 지지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준호는 나의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나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나는 그의 존재로 인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가 언젠가 이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에너지는 나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줬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의 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도 나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삶에 가져다 준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혼자가 되겠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의 추억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그의 사랑과 배려가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테니까. 인생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와 삶을 뒤흔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나의 삶은 준호로 인해
비로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